잘 자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5세 의사 김영석입니다. 5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못 자고 계신가요? 밤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아침에 하는 좋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 습관도 좋지만 저는 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도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침 습관도 밤에 잠을 못 자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잠 잘 자는 저녁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40대 때는 잠을 정말 못 잤어요. 환자 보고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느라 매일 바빴지만 밤이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1시간 넘게 뒤척였습니다. 내일 중요한 환자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못 자면 어쩌나 걱정하다가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또 깨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깊게 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피곤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고 저는 저녁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제 몸이 달라졌어요. 밤에 뒤척이는 일이 줄었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85세인 저는 매일 6시간 30분만 자도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고 환자분들의 이름도 모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저녁 습관 5가지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환자들에게 추천해 온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변에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매일 실천하는 5가지 저녁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저녁 습관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루틴은 숙면을 위한 빛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몸의 체온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숙면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혹시 피곤해서 일찍 누웠는데도 잠은 안 오고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어렵게 잠들어도 자다가 여러 번 깨고 아침에도 여전히 피곤하죠.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수면의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연구 결과도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왜 체온이 떨어져야 잘 잘까요? 잠자리에 들면 몸 안의 중심 체온은 서서히 내려가고 손발의 혈관이 열리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되어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고 몸이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을까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에게 권해온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1시간 전 미온수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잠들기 쉬워져요. 연구에서도 족욕 후에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79세 김봉두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밤마다 한두 시간씩 뒤척이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셨죠. 저는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는 귀찮은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반응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침대에 눕기만 하면 10분 안에 잠이 들어요.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도 몸이 가볍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미온수 족욕을 시작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목까지 담글 수 있는 대야에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가 좋아요. 발을 15분 정도 담근 후 잘 닦고 바로 침대로 가세요. 족욕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라벤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보통 3일만 해봐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온수 족욕으로 숙면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루틴은 숙면을 위한 빛 활용법입니다. 잠들기 전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숙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한참을 핸드폰을 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웠던 적 없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보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도 못 자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강한 블루라이트는 수면에 정말 안 좋습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우리 뇌는 아직 밤이 아니네라고 착각해서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에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는 방법은 간단해요. 설정 메뉴로 가서 디스플레이나 화면 설정을 누른 다음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필터를 찾아 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두 번째 방법은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에 노을빛처럼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노란빛 조명은 블루라이트가 거의 없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특히 수면 준비 시간에는 밝고 차가운 조명보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노란빛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침실 조명을 백색에서 노란빛으로 바꿔보세요. 간접 조명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은 야간 모드로 설정하고 침실 조명은 노란빛으로 바꾸기.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침실 조명을 바꾸고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보세요. 3일만 해봐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저녁 루틴, 자기 전 5분 동안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웠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도는 그런 밤들. 이런 분들은 마음이 잠들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우면 5분에서 10분 만에 스르륵 잠드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기 전에 뇌를 쉬게 하는 습관에 있어요. 제가 진료하면서 불면증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이건 마음이 쉴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딱 5분간 노트에 간단하게 메모를 써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이다. 또는 내일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그냥 머릿속 생각들을 종이 위로 잠깐 옮겨 놓는 거죠. 이 습관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온 것인데 실제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할 일 목록을 간단히 적은 그룹이 평균 9분 더 빨리 잠들었고 뇌의 긴장도와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일기를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몸도 서서히 편안해지니까요. 김봉두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박사님, 저야말로 잠자기 전에 머리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별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오늘 본 뉴스, 내일 할 일, 심지어 30년 전 친구에게 했던 말까지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두지 말고 노트에 적어버리세요. 그럼 머리가 가벼워질 겁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자기 전에 걱정이 줄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잠도 훨씬 빨리 들고 아침도 개운해요. 사실요, 이렇게 적다 보니 아내에게 말 못했던 서운한 감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덕분에 아내와 다투는 일도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적어 보세요. 이 방법을 실천하면 더 이상 같은 생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 훨씬 빨리 잠들 수 있어요. 걱정은 머릿속에 담아둘수록 커져요. 하지만 종이에 꺼내놓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걱정이 정리됩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에 머릿속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저녁 루틴, 수면을 돕는 478 호흡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잠들기가 훨씬 쉬워진답니다. 네 번째 루틴은 잠 잘 오는 478 호흡법. 제가 진료실에서 잠 못 자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숨 쉬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이에요. 이걸 요즘은 478 호흡법이라고 부르죠. 이 호흡법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휴식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이런 깊은 호흡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나왔어요.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호흡법을 반복하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밤에 보고 계신다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몸이 긴장을 푸는 순간 뇌도 함께 이완된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편안하게 누워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4초간 깊이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후후하고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호흡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봉두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박사님, 그냥 숨 쉬는 걸 바꾼다고 잠이 올까요? 그런데 3일 후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 호흡을 하고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새 눈이 감기고 10분도 안 돼서 잠이 드네요. 왜 이 호흡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긴장하면 숨이 짧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편안할 때는 숨이 깊고 느려져요. 478 호흡법은 일부러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몸에게 이제 편안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효과는 집중력입니다. 숫자를 세며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생각들이 잠시 멈추게 되죠. 머릿속 걱정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이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메모장에 오늘의 생각들을 적어두고 그 다음 478 호흡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단 3일만 해봐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5번째 저녁 루틴으로 수면 전 뇌파를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혹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 몸이 이완되는 경험해 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랍니다. 우리 뇌는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 서로 다른 뇌파를 만들어냅니다. 활동할 때는 베타파라는 빠른 뇌파가, 휴식할 때는 알파파라는 조금 더 느린 뇌파가, 그리고 깊은 수면 중에는 델타파라는 아주 느린 뇌파가 주로 나타나요. 잠들기 위해서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그리고 점차 델타파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밤에도 베타파가 지속되어 뇌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특별한 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잠들기 힘드신 분들, 오늘 밤부터 자연의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비 오는 소리나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같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일정한 소음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요. 이런 소리를 틀어두면 갑작스러운 외부 소음에 덜 방해받고 더 오래 깊게 잘 수 있답니다. 또 요즘 많이 들으시는 ASMR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삭이는 소리나 빗방울 소리처럼 귀에 편안한 소리들이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심장 박동이 안정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소리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76세 장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도시의 소음 때문에 20년 넘게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집 아이들 발소리,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심지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에도 깨셨대요. 수면 클리닉에서 백색 소음기를 처방받아 사용해 보니 첫날부터 달라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기계 소리가 오히려 방해가 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빗소리를 틀어놓으니 다른 소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외출할 때도 이 기계를 꼭 가지고 다녀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연의 소리 외에도 특별한 음악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조금씩 변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인데 바닷가의 파도 소리나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서도 이런 리듬을 찾을 수 있어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이런 리듬이 들어간 음악을 들으면 알파파가 20분 안에 크게 증가하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63%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자기 전에는 이런 음악을 꼭 틀어둡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몸이 서서히 풀리면서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편안해지거든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음악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같은 느린 클래식 음악. 둘째, 빌 에반스 같은 재즈 피아니스트의 잔잔한 연주. 셋째, 전통 오르골 음악이나 가야금 연주곡이요. 자기 전에 유튜브나 음악 앱에서 수면을 위한 음악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이 방법을 활용하는 팁을 드릴게요. 소리의 볼륨은 아주 작게, 겨우 들릴 정도로만 설정하세요. 너무 크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타이머를 설정해서 30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든 후에도 계속 소리가 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김봉두 할아버지는 처음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잠을 자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소리 없이는 못 자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뇌파를 안정시키고 편안한 음악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이 방법 하나로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5가지 저녁 루틴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온 조절을 위한 미온수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 쉽게 잠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고 침실은 노란빛 조명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전 5분 마음 정리하기입니다. 머릿속 생각과 걱정을 노트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478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뇌파를 안정시키는 소리를 활용하세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 또는 편안한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작은 볼륨으로 틀어두세요. 이런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루틴 중에서 오늘 밤에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답니다. 하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루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고 편안한 숙면으로 건강한 밤 보내세요.